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5월 9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뭐 거의 코스닥의 경우는 검은 월요일에 해당할 만큼 충격이 좀 컸던 하루였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1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200개 정도의 종목만 상승을 보이는, 200여 개 정도만 상승을 보이는 극도로 좋지 못한 시장의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들의 하락폭도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하락하면서 하락 종목들이 많아질 때 보면 뭐 약보합권이거나 아니면 1, 2%대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수 거의 대부분이면서 좀 많이 밀린 게 3, 4%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5, 6%들이 조금 있는 이런 정도였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면 한 3%에서 5%대 정도, 6%대까지 하락한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느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지 못했던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 코스닥 매도가 162억밖에 되지 않잖아요. 오후장 이거 급락 나오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조금씩 매도 폭을 줄여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동시호가에서 조금 담은 정도고, 선물 같은 경우도 동시호가에서 한 1,000억 이상 매수로 돌아서면서, 그러니까 매도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오늘 그 CLS 쪽에서도, 그 CLSA 쪽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한국 증시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밸류적으로 봤을 때 한 배 미만이고, 그리고 외국인들 지금 역대 비중 거의 최저 부근에 있고, 뭐 현재 우리 증시,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코스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계속해서 예상치, 추정치가 지금 상향되고 있는 상태고, 사실 조건은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보면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높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 기업들에게는 사실 훨씬 좀 실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일본 엔화 하락의 영향과 함께 우리나라 원화도 하락이 계속 나오면서 일본과 경쟁하는 제품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들이 지금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1.27% 하락을 했고 코스닥 2.64% 하락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장 전에 오늘 나왔던 G7 국가들의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 단계적 금수 조치 발표에 따라서 일본 증시가, 일본 이제 G7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본 증시가 일단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면서 장중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뭐 2.5%대 마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마감을 했는데, 이제 일본 증시의 급락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점심시간 전후쯤 해가지고 중국의 수출입 이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무난했죠. 견조했죠. 견조한 모습이어서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방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도 선방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홍콩 증시가 3% 후반대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에 부담을 상당히 많이 주었는데요. 오늘 이제 장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홍콩의 그 최고 책임자를 존리라고 하는, 뭔가 홍콩 사람입니다. 시진핑의 맹목적 충성파로 알려져 있는 존리라는 사람이 임명이 되면서 홍콩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측면, 민주주의적인 측면, 자본주의적 측면, 이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훼손의 우려들이 나오면서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었고, 그 부분도 시장 전체적인 투심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외적인 상황에서 놓고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 특히 지금 다른 건 뭐 일단 큰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소화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6월 75bp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5bp는 지금 현재는 일단 물 건너간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안도를 못하는,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6월 50bp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6월부터는 QT도 시작이 되고요. 6월 50bp 정도 나오고 나면 그 다음 7월 50bp도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에 하나 11일 날 나오게 될, 이제 현지 시간으로 11일 날 나오게 될 CPI가 지난달 상승률을 상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회하는 정도의 상승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달 연속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이 뭐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을 돌려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방 경직은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될 것이고, 이제 잠시 후에 4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4시부터 러시아 전승절 행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푸틴이 뭐라고 발언을 하느냐, 전면전이냐 아니면 휴전이냐 아니면 아무 뭐 그거 없이 계속 그냥 지금 현재 상황 그대로 진행되어 나가느냐인데, 만에 하나 이제 전쟁의 휴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일단 시장 제법 안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이 밀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공급망 훼손. 이 공급망 훼손은 중국의 봉쇄와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우러 전쟁이, 이제 러시아의 침공, 우러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뭔가 그래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는,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제법 안도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겹쳐준다 그러면 시장 돌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CPI는 CPI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그 상승률 자체가 둔화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상대로 나온다면 지금 현재 시장은 예상될 걸로 나오면서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고요. 지표 나와 봐야 알아, 이 상황입니다. 지금 나왔을 때 만약에 피크아웃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푸틴의 심중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 흐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두 개인데, 요건 잠시 후면 나올 것 같고요. 결과가 얘는 1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2일이 되겠죠. 11일 밤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기대를 일단은 조금 하고는 있는 상황이다. 요런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우리 시장 여느 때 미국 시장이 뭐 1, 2% 하락을 해도 우리 뭐 약보합권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조금 더 지속이 될 걸로 봤었는데, 일단 오늘 하락폭을 좀 키웠고요. 국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어쨌든 오늘 시장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면서 분위기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해 장세 정말 힘든 장세였잖아요.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힘든 장세였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 시장이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던 시장이 아니었나,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총 상위주들,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이게 지금 시총 최상위주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락률들이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뭐 마이너스 6%, 4%, 4%대는 제법 있고요. 마이너스 9%도 있고요. 지금 뭐 물론 이건 이제 테마성 그 흐름입니다만 어쨌든 시총 상위니까 7%대도 있고요. 이게 상당히 오늘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던 하루였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기댈 수 있는 부분은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잠시 후에 나오게 될 러시아,
그다음 조금 기대를 좀 더하고 있는 부분은 CPI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외계인들 선물 매도를 조금 줄여줬다라는 거 하나에서는 조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이거 안 봤으면, 그러니까 열려는 있지만 안 봤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결국은 오늘 이 자리를 결국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내려오긴 내려와 버렸죠.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그림인데 일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도 지지라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그 G7 영향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오늘 미국 시장이 13,000포인트, 12,000포인트 지지를 하면서 반등의 이 시그널을 좀 보여주는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내일 이 자리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현재는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사실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 중에 거의 이 가급적 이렇게는 안 됐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 가까운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자체로 놓고 보면요,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밀릴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락했던 부분도 굉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뭐 미국이 급락하고 일본이 급락한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밸류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준 밸류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고 투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좀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주 모멘텀이 좀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은 사실은 5G 통신 장비 섹터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통신 장비 섹터들조차도 거의 지금 오후장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많이 실종된, 시장 자체에 매수세가 많이 실종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윗꼬리들을 많이들 단 이런 모습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섹터들 다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네이버, 삼성전자, S-오일, SK, LG화학, 현대차 정도 있는데 매수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 보면 LG생활건강, 삼성 SDI, 현대모비스, KB금융 정도 있는데 역시 매도량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상태로 딱 놓고 보면 시장 전체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고, 투심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적인 어떤 악재 이런 부분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매도 폭을 지금 올 초에 비해서 점점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정도의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오늘 매수 상위 쪽에서 종목들 보게 되면 위메이드, 펄어비스, JYP엔터, 카카오게임즈, 원익 QNC, 에코프로, TCK, BH, 이오테크닉스, 비덴트 이런 종목들 눈에 좀 띄는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LX세미콘, 동진세미캠,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리노공업, 태광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세가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부터 사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출발을 보였는데, 글쎄요, 사실 뭐 이게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예상했던 부분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상했던 사실 최악의, 이렇게 안 갔으면 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로 자꾸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있고 한데, 일단은 사실 지난주 FOMC 이후에 조금 돌려줄 거라고 봤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연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일단 밀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연장선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주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FOMC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제대로 이렇게 강한 반등보다는 CPI까지는 확인하고 반등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CPI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지금 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CPI 발표를 기점으로 조금 시장 좀 돌려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현재 우리 지수는 사실 2600을 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일부 전문가분들 또는 애널분들 뭐 2,500대를 또 한번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뭐 저도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지 않겠습니까? 장중 이탈이라 하더라도 한번 2,500대를 또 볼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사실은 2,600포인트도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굉장히 안 좋아도 2,650포인트 전후 정도가 맞는 최소한 지금 최대한 안 좋은 상황을 반영해서 한 그 정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지금 조금 더 오늘 하루 낙폭이 커지면서 좀 많이 내려왔는데 뭐 거의 지금 내려올 만큼은 내려온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은 좀 듭니다. 이 지금 구간이 사실 요 구간이 마지막 구간이기를 바랬던 건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요번 구간에서 조금 진짜 이 정리가 될 수 있는 이제 이 바닥을 진짜 진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이 구간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힘든 시장 하루 보내셨을 텐데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죠. 마치겠습니다.